분별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분별. 나눈다. 그러니까 나누어 구별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분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매 대상,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알매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꽃도 있고 죽비도 있고 이게 알아지죠. 그다음에 이건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고 여기가 제주시고 산을 넘어가면 서귀포다. 이게 정신적인 사유인데 분별이 되죠. 구분이 되죠. 이게 분별이고 그다음에 차갑다. 지금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다. 아니면 덥다. 이것도 분별이 되죠. 감각적으로. 그다음에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힘겹다 하는 거랑 오늘 뭐 고민하던 일이 해결돼서 되게 홀가분하고 산뜻하고 좋다, 행복하다. 이것도 분별이 되죠. 이게 다 분별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 분별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게 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 있는 건 다 분별이거든요. 그것이 일어나는 바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치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빠른. 어떤 느낌이요?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마음에서 네. 소리가 되게 맑구나. 그게 생각이 일어났죠. 예, 소리가 맑구나. 아, 그게 생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보살님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면 소리가 맑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소리가 맑은 거는 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리가 맑구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생각이고 그냥 이게 딱 일어나죠. 이게 딱 일어나지 않나? 이럴 때 그냥 소리가 맑구나 이 생각만 일어나나요? 다른 일은 없나요? 그냥 소리가 들린다. 소리가 들린다. 뭐 소리가 맑구나, 소리가 들린다. 이 같은 그런 분별인데 그러면 소리가 여기 있는 것 같으세요?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소리가 여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경험하는 내적인 어떤 상태인데 소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어린아이는 알까요? 그 갓난아기는.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익숙한 우리가 학습한 대로의 길이 잘난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듣는 소리들 뭐 종소리에 대한 이런 어떤 종을 치면 소리가 난다라는 어떤 경험적인 지식 내지는 뭐 그 학교에서 배우는 뭐 귀를 통해서 듣는다라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소리를 이거를 사물을 치면은 뭐 공기가 중간에 어떤 그 매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그런 것들이 이게 지식이 순식간에 확 작동하니까 여기에서 소리가 난다라는 그 규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관념이란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 학습된 것이 매 경험의 순간에 찰나찰나 순간순간 계속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마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마냥 자기 세계를 구축을 하는데 그건 다 망상이에요. 망상세계라는 거예요. 견고한 객관적인 세계가 아니라. 내가 만든 망상이라는 건가요? 아니,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게 살아온 습관, 이게 어떤 관성적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렇게 학습된 패턴이 관성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주제자는 없어요. 삶의 흔적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삶의 흔적이. 내가 한다라면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것도 사실 학습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예. 그러니까 몸도 예. 내 마음에서 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셨네요. 요거 본래 마음, 우리의 본래 마음.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예. 몸도 아까 저 꽃이랑 똑같다고 예. 말씀하는 게 예. 내 몸도 그냥 내 마음에서 예.
이렇게 분리해서 분별해서 본 분별, 예, 분별. 그런 거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이 이렇게 세상을 경험할 때 나를 분리해서 경험한 적 있으세요? 나를 분리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눈을 떠가지고 하루 종일 하루 생활을 할 때 내가 세계와 분리된 적이 있으세요? 분리된 적은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 그럴 때 그걸 약간 분리해서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다 봐요. 분리해서 보는데 원래는 분리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세상이 탁 들어올 때 나도 있고 세상도 같이 있죠. 항상 이런 식이거든. 그렇죠? 근데 거기서 관념으로 우리가 항상 이런 몸은 나고 요런 몸이 아닌 거는 세계고 이렇게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우리는 한 번도 나와 세계를 분리해서 경험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 세계 속에 내가 돌아다니고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나와 세계는 분리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그 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세계고 세계가 나인데 항상 똑같은 그러니까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돌아본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어느 순간 성장하면서 엄마가 이건 나고 이건 내가 아니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요런 모양에다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이건 나고 이건 세계야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에 빠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걸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자기 경험 속에는 나와 세계가 따로 분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나와 세계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예. 지금도 예. 지금도 나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분리 절대 안 분리돼요. 요 보살님하고도 분리 안 됐어요. 요 거사님하고도 분리 안 됐고 옆에 탁자하고도 분리가 안 됐고 저하고도 분리가 안 됐어요. 이 벽하고도 분리가 안 됐어요. 이 분리라고 보는 거는 독립적으로 이게 따로 있지 않다고. 근데 그렇게 느끼잖아요. 예. 그 분리돼 있다고 느끼잖아요.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아니라 착각하고 계신 거죠. 예. 착각한다는 예. 거죠. 예. 착각하고 계신 거죠. 원래 그런 적이 없는데. 와우. 이거 그래서 공부가 이거는 부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을 이게 진실하다고 여긴다. 이게 중생은 전도몽상. 지금까지 자기 생각 속에서 그냥 세상을 그렇게 규정하고 살아왔던 거죠. 그걸 이제 중생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이 아니라 그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나와 세계는 한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기 스스로가 봐야 돼요. 뭐 누군가가 그랬다더라 아니면 부처님이 그랬다더라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 삶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증명이 돼야지 우리가 이걸 확신을 갖고 믿고 싶지 않아도 믿게 되는 것이지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그런 식의 어떤 돌이켜봄이나 살펴봄이 없었죠. 한 번도.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기본적인 분리된 어떤 관념 속에 그 세팅된 상태에서 그냥 살기에 바빴지. 분주하게 그냥 그 메커니즘 속에서 뭔가를 자꾸 밖으로 추구하는 걸 바빴는데 밖으로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내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선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대도가 되라 그러죠. 대도둑놈이 되라. 소도둑놈이 아니라. 대도는 뭐예요? 온 우주를 훔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뻥이 아니라니까. 뻥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경전, 대승경전 보면은 그 인도에서 이렇게 그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인도에서 나온 건데 표현들이 너무 좀 뻥이 심하죠. 뭐 부처님이 손가락을 탁 튕기니까 뭐 몇 광년, 몇 억 년 전에 어떤 세계가 눈앞에 딱 소환이 되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와, 이 인도 사람들은 너무 이게 뻥이 심하구나.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중국보다 더 스케일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몇 겁에 몇 년, 몇 생의 전 세계도 소환할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그 다음에 그 세계로 보낼 수도 있어요. 부처님. 그래서 야, 이거 타임머신 당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상만 하면 그게 내 세계인 거예요. 사실은. 분별하면 그게 내 세계인 거예요. 분별.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분별 세계 속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 이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구나. 이게 부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구나. 공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부처님이 거짓말 한 적이 없었다는 걸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로 같은 가족으로서 태어나더라도요. 다른 세계를 살아요. 이게 다른 세계를 살아요. 그 세계는 다른 세계입니다. 다. 분별 세계는 똑같은 세계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매일 한평생을 100년을 같은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세계를 삽니다. 분별 세계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없어. 머물러 있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아무리 똑같은 경험, 똑같은 시간대, 장소 속에서 살아도 순간적으로 상상하는 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은 어디로 튈지 우리가 계획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절로 인연에 따른 반응으로서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게 만약에 이 사람은 제주도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서귀포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세계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꽃을 보고 꽃이 여기 있었네 하다가 다른 사람은 이 꽃에 관심이 없어. 다른 것만 보고 가면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드러남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똑같은 세계를 경험하지도 않고 똑같은 세계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세계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에 비친 영상과 같은 것이. 여기에 비친 영상과 같은 건데 그 영상은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다 다른 식으로 반응하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게 돼요. 왜냐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분별 세계는 다른데 근데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그림자의 세계는 다를 수 있는데 다른데 그림자라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도 다른 세계를 살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다른 경험을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다른 세계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평등성 속에서 다양한 환상과 같은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데 사실 경험하는 자도 없죠. 경험하는 자도 그림자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면 그렇게 돼요. 모든 일이 다 현상적으로는 다른데 똑같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지. 사실은 다 똑같죠. 아무 일이 없는 것으로서 똑같죠. 현상적으로는 다 다른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성과 평등성이 하나인 세계를 누구나가 다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이 차별되는 것이 곧 차별이 아닌 똑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는 진실은 뭐냐? 우리 세계 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진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진실이라. 모든 존재들, 모든 어떤 사람들,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 그게 진짜 뭐냐면 우리 이 세계의 진실이고 그래서 온갖 일이 다 있는 것 자체가 곧 정멸인 것이다. 그게 열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열반이지 열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열반을 증득하고 나면 열반도 없어요. 따로. 깨달음 진짜 깨닫고 나면은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어요.
진짜 깨닫고 나면은 몸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뭘 보고 뭘 어떻게 닦고 어떻게 뭘 한단 말입니까?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진실에 밝아지려면 되도록이면은 어떤 오류를 줄여야 돼. 최대한. 공부의 오류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어떤 방편은 쓸 수 있는데 절대 그 잠깐의 어떤 병폐가 있을 때 잠깐 약으로서는 쓸 수 있는데 그거를 공부를 하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데 왜 뭔 일을 자꾸 만들면 안 돼. 그래서 공부가 진짜 밝아지면 뭐가 진짜 제대로 된 안내인지를 보는 눈도 생겨요. 그렇게 생겨야 돼. 보는 눈이 안 생기니까 막 헤매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는 거야. 자기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그 방황을 하다가 그 방황이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어차피 자기가 밝아지는 거고 자기 세계밖에 없는 거고 자기 구원인데 공부의 어떤 그 중심성이 내가 공부의 주체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걸림이 공부의 중요한 근거가 돼야 되는 거야. 나의 장애가 내가 아니라 삶의 장애가 공부의 가장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여기서 부족하고 걸려. 이게 내 공부의 어떤 바로미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해. 자기가 없어지는 공부를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조작과, 그러니까 공부도요, 우리가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면요, 이게 제대로 드러나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은 하냐면 막 이거를 막 어떤 대상으로 챙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대상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때 공부는 어떻게 되냐? 걸리면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 이게 미흡하고 찝찝함이 있을 때 밝아지는 거지 이걸 대상으로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공부 같냐면 얼음이 어떤 물로 이렇게 원용하게 돌아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물을 챙길 수는 없어. 얼음이 딱딱함, 거침, 장애 그게 느껴졌을 때 뭐가 내가 따로 집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게 바로 얼음 녹듯 공부하는 거예요. 얼음 녹듯 공부해야지. 물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얼음은 잡을 수 있잖아. 잡히는 거는 다 장애란 말이에요. 그걸 잡으니까 얼음이 되는 거야. 놓아버리면 그냥 물인데. 그러니까 놓아버리면 물인데라고도 할 수 없어. 그것이 따로 잡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깨어남. 이 물의 분별이구나. 여기에 일어난 물결과 같은 거구나라는 자각. 그래서 걸릴 때 보는 것이지 안 걸릴 때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공부는 아니라 그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부를 하려면 밖을 보면 안 돼요. 분별, 마음의 분별. 거기에 어둡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